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선거해놓고 모두가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스로도 못 느끼고 공무원들도 잘 못 느끼고 있고 선거직에 있는 분들도 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 하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드는 주인이 되는 지방 정권의 주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아주 말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뭐 북부 지역이 절대로 앞으로 괜찮다고 보고 이 차제의 북부 지역에 좋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현재 도처 왔다 해가지고 북부 지역이 발전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는데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교 같은 문제도 특단을 학교, 영재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뭐 좋은 지역에 지금 영재 학교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외국인 학교. 얼마나 지역이 좋아지고 여기도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미도 마찬가지고 큰 지역에서 외부인들이 점점 여건을 가지고 학교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으니까 우리가 함께 통합하면 그런 권한을 받아오자 이런 게 뜻이 있습니다. 네, 슬픈 얘기를 시작하셔가지고 비전도 주셨는데 민감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관련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핵심으로 추진한 정책이 바로 아이 공동체 돌봄 사업입니다. 당초 아이 공동 돌봄 사업은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오늘 연도 경상북도 아이 돌봄 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서 올해 10개 시범 사업을 했고 내내 22개를 확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임요한 국회의원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용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경상북도 덕분에 법률안 마련을 앞당겼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이 공동체 돌봄이 K고등 유치원에 싹을 틔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K고등 유치원, 저도 이번 도전 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아이 육아 천국의 주민만 맞습니까? 예. K라는 말을 국정감사 때도 뭐 K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K가 무슨 뜻이냐? 저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것이 코리아 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K라는 말을 썼는데 K 보듬는다는 말은 돌봐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공동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육천이라는 말은 육아 천국이 육천인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6,000시간 1년을 봐주더라고요. 1년 365일 24시간 사니까 잠자는 시간 그 빼고 나니까 6,000시간을 우리가 애기를 봐줍니다. 그래서 K보듬 6,000 도민들께서도 앞으로 K보듬 6,000은 육아를 천국에서 봐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밥 천국 김천하고 비슷하네요. 대반 단체죠. 예. 지사님께서는 올해 10월 경산 1호점을 시작으로 연내 30개소를 오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유연별에서 43개가 문을 열었고요. 앞으로 한 10개 더 돼서 53개를 금년 내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앞다퉈서 생각보다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 도의원님께서 돈을 200억을 주셨는데 그 돈을 이름 없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자기 원하는 지역에 지금 많이 활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훨씬 확대되도록 시군이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네. 지사님, 시정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험 요인은 인구 붕괴라고 하고 특히 대한민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인구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입니다.
의성, 청도, 영덕, 청송은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와 선제적으로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효도 숙식 경로당을 지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과 생활이 가능한 보증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를 예를 들면은 포항시 노인복지관은 남구는 학생학습관의 독립관수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있고 북구에는 언덕에 있어서 확장이 곤란합니다. 이제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은 많은 시기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 공동체 돌봄처럼 시니어 케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종교 시설을 한번 이용하다든지 또 종교 시설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마을 관계 한다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의 기본처럼 시니어 공동체 케어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애기는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이고 노인은 수가 많아서 더 걱정인데 노인 천국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1, 2등. 세계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5천만 넘는 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거의 한 살 차이, 거의 비슷하게 84세, 85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골 10년 있습니다. 골골 10년. 병원에서 아파서 10년 동안 대신을 겪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느냐. 그래서 저는 노인 돌봄에 있어서 우선에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는 식단을 말이에요. 행복밥상이라 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밥상. 저는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제 1인 가정이 40%고 2인 가정까지 하면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1인 2인 가정이 집에서 밥에 먹으면 밥값이 좀 많이 듭니다. 사먹는 거다. 그래서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공동체 식사를 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연세 많은 어른들은 시골 같은 데서는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우리가 도움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시사님 그 방향 말고 경로당도 하지만은 노인복지관은 강의라든지 물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장해 나가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레크레이션도 할 선생님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확장해서 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무료급 숙소에 가보면 한 30, 40% 정도의 어르신들은 혼자 가보고 있을 것이 많습니다. 시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젊은 시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생에 예산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빈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경상북도는 충효와 예의 고장입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고 존경하는 일 역시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북이 먼저 나서는 대한민국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최영수 국장님 나오십니다. 이번에는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2018년도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지역화폐 예산은 3,714억이었습니다. 또 2020년 전체 30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행정안전과 시도로 국비를 배정하면 시도가 국비의 재원을 확보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22개 시군 역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8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2021년 노정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확보는 의미하고 오히려 보조금 지급 소실 등 세금 묻는 하나로 전략을 했습니다. 경북 시군별 지역화폐 업종별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1순위가 음식점, 2순위가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 업종에 치중됐습니다. 학원이나 병의원은 22년은 3순위에 2개씩, 23년 4개씩, 24년 8개씩이 3순위로 되어 있다. 갈수록 학원이나 병원의 지역화폐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비 결제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보정 지출에 활용되었습니다. 학원비 결제에 지역화폐를 사용으로써 얻는 할인 혜택은 가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특성에 관련 목적과 권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업종이 다양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게 특정 업종에 치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좀 상황을 판단해보니까 총 사용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병원은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또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제가 쉽고 또 일회 사용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특정 업종에 좀 편중되고 다양하게는 이렇게 업종에 이제 좀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저희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좀 해주시고 네. 또 현금 빵이라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화폐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 국감에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문제도 들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구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마늘가게입니다. 자그마한 점포에 이따금씩 손님이 보입니다. 이 가게 올해 온누리 상품권 월평균 매출은 약 63억 원. 전통시장 마늘 가게가 성심당의 매출보다 큰 이유가 바로 현금 빵이었습니다. 우리 추석에 온누리 상품권 1인당 구매한다고 하십니까? 예. 얼마였습니까? 200만 원. 그죠? 예. 200만 원 장려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뭐 한 30만 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서 서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정책도 국가에 잘못됐으니까 좀 버리지 마셔가지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학교도 카드 다운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특정 지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의 소비자들에게 지역화폐를 더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는 현금깡 시장을 들어오고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를 사기 위해서 비오르단 오픈런하는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금으로 몰래 handl하거나 모바일에서 선물하기로 현금과 맡겨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이용 실태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전이기보다는 소비자의 할인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1:1 교환이 가능하고 예산 일주일 방향 구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화폐의 폐단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역화폐 건전한 활동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활용을 개선해야 하죠. 국장님, 지역화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좀 그런 부정교통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 실질적으로는 부정교통 가장 문제가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드나 충전식 카드나 모바일도 발행을 또 지금 굉장히 건재하고 주류는 좀 줄이고 그리고 주류형 또 발행 전주에 대해서는 매달 좀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안내도 하고 동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지역 상권을 또 새롭게 좀 변화의 방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성과 또 문화를 하는 로컬 크리에이티브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또 체계를 좀 키우기 위한 그런 디지털 전환 사업들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상권 분석이나 매출 관리 같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좀 소상공인들 자생력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소비자들을 좀 유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이 소상공인들 성격을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개선하는 그런 정비 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돈에 저희들이 보니까 특색이 있는 그런 특화교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거 목공의 특화교리라든가 또 숙박 음식도 특화교리가 네, 알겠습니다. 조선대교리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해서 정말 지혜사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예, 우리 IT 강국입니다. 예. 단전을 제외한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페이백 방향으로 운전하면 우리가 환전수라든지 이런 게 아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김호진 대주장님 나오십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군별 부채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256조 원으로 규모가 매우크지만 경상북도 부채는 6.6천원, 방역 시도 중에서 14여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해 우리 22개 시군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과 구미가 제일 높고 규모가 작은 칠곡, 영주, 영주도 그렇습니다. 시장입니다. 네. 각 지역의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인 관리의 책임이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서 이제 부채라는 표현으로 물으셨고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 분야, 행정 분야의 부채는 흔히 민간에서 보시면 통상적인 자금을 빌리는 그런 부채 채무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 결산 기준으로 1조 6,811억 원의 부채가 있지만 이 부채의 거의 90% 가까이는 소위 시군의 자금을 빌려주는 지역 자금 채권의 개념이고 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 뭐가 민간이나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는 순수 차익금의 그런 재무는 부채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부채로 관리하는 성격의 규모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14번째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나름대로 이제 건전한 상황임을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의 상황도 지금 5개 시군을 예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다른 그 나머지 17개 시군은 채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시군 재정도 채무 분야에서는 부채 분야에서는 전국 시군 평균 제가 양반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네. 앞으로 이런 파수도처럼 가지 말고 위원회 방지하자고 대책을 좀 말씀해달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 심사하는 체계 그리고 행안부가 공동 운영하는 지방채 발행 기준의 심사나 평가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때 네. 시군에서 많은 건물들을 짓겠습니다. 이런 거로 좀 정확히 심사하셔가지고 네. 필요한 것에만 부족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시군의 채무의 상당 부분은 이제 하수 방거 사업이나 이런 특수 분야에 쓰여지는데 이후에 말씀하신 건물이나 약간의 투자성 사업에 소요되는 채무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끝으로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앉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신데요. 지사님, 예산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와 같이 한자, 명색 한자 명예입니다. 지금 당장 다 하면 예산이 되겠지만 시립 직원부터 저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육감님은 당연히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세계 10권 경제 대국이라는 이 놀라운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궁한 오차림의 아버지는 새벽이면 일터를 줬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망도 돌보고 생계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희망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수출을 위해 화독, 완도와 간호사로 나선 수많은 이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당부물이 된 채 고된 노동을 강구했습니다. 조국과 가족을 위해 외환을 벌여들였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농촌 들판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노동의 시간 속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을마다 불을 밝히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결국 온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경상북도에서 싹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신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포항벌판에 세워진 포항제철은 철강산업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쇳덩이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지만 경상북도는 도전과 열정으로 철강산업을 일으켰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철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선배 세대가 흘린 피와 땀,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상북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들, 오늘의 경상북도는 또 다른 고향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보건전 정책으로 에너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기술 산업을 입서 백신 바이오 산업과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 경상북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도전 정신과 저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다시 한번 경북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저력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의 도약과 번영을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전지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